이재호 고문께서는 뭐 MB맨이기도 하지만 4대강 전도사이시니까요. 저희가 또 이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보호 해체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때문에 나오셨어요. 진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예, 4대강이 이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잖아요. 요번에 이제 보호 해체하는 것은 금강 세종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완전히 해체하는 거고요. 금강의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만 유지해가지고 사실 부분 해체가 되는 거고요. 금강의 백제보하고 영산강의 승천보는 사실 해체는 안 하고 상시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2대 1대 2죠. 완전 해제, 그냥 상시 개방, 그다음에 하나는 부분 해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할 경우에 이제 비용이 897억 5천만 원이 드는데요. 이걸 이제 40년간 유지할 경우에는 1,688억 원까지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이거 비교해 보게 되면 해체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혹시 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니, 존경하는 진 교수님 다 물어봅시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죠. 예, 그래 산이죠. 예, 그럼 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강에 물로 없앤다 그러면 그 강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4대강 하기 전에 4대강에 진 교수는 가보셨어요? 예, 어떤지? 가봤죠. 예. 4대강 한 후도 가보고. 그거는 하류. 하류 쪽에는 물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강이 또라이고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그게. 환경부 기획위원회가 자문위원회 발표 보고 내가 상당히 좀 참 내 속으로 내 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 4대강 16개 보에서 나오는 수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 264억, 그 약 300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16개 보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40년간 무슨 뭐 이거는 진짜 그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지. 지금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죽산보, 승천보 5개 보를 내가 다 가봤어요. 저는 지금 세종보에, 죽산보에, 백제보에 공주보를 와봤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미 잘 돼 있는 자연을 그 참마 알 수도 없는 이야기. 더 이상 4대강을 건들지 말고 다 봤는데 지금 어쩐지 아세요? 세종보 있잖아요. 상시 개발해갖고 이미 옛날 4대강 하기 전에 강 수준으로 되도록 갚았어요. 완전 또랑 물이 요만큼 이미. 나머지는 다 톱이고 쓰레기 흉물수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아니, 그동안 세종보는 6번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두면 둘수록 거의 애물단지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 그게 않아요? 얼마나 그게 그냥 환경부 하는 소리고 제가 5개 보를 다녀왔잖아요. 저 죽산보에 갔더니 황포도 때 선장이 이 죽산보 생기고 나서 수질도 좋아졌고 물도 많아졌고 이렇게 훨씬 좋아졌는데 도대체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이 영산강의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보를 없앤다 그러느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보를 해체하겠다. 뭐 차라리 그래 다 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극단적으로. 그러면 어떤 파탄적 결과가 오는지 적어도 이게 한 정부가 그래도 정당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이잖아요. 이거 저희가 2015년 12월에 당시 야당인 뭐 민주당과 여러 당,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전부 이 무효소송 냈는데 2015년 12월 그거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7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한 결과로는 수질이 개선됐다 그래놓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평가위원회에. 누군가 만약에 거기에 압력을 넣거나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진짜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상이 와서 국고에 손실이 왔다면 그건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감사원 보고서하고 이번에 환경부 보도평가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과는 목적이나 범위 항목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예, 감사원 보고서는 4대강과 비사대강의 수질 개선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다른 겁니다. 이번 보처리 방안 제시안은 보가 없어질 경우 부분별 변화를 살피는 거라서 특히 경제성 부분에. 그렇죠. 예. 보의 유무에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을 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네. 이번에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왜 잘못됐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43명 중에 19명이 입만 열면 4대강 반대하던 사람들. 입만 열면.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를 만들려면 43명 중에 공주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공주 사람도, 성천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백제보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이게 좀 맞아놓고 찬반을 맞게 해놓고 위원회를 한다 해야지. 한 가지 색깔만 사람만 모아놓고 위원회 한다고 하면 결론이 뻔하지. 예, 뭐 친정부 인사다, 4대강 반대론자만 모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관계부처나 학계, 시민한테 추천받아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4대강 반대하던 분들이 많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이 추진되던 당시에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의 전문성을 추천받았을 때 4대강 반대론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 영국 템즈강 있잖아요. 1957년에 영국 정부가 템즈강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영국 정부가 템즈강에 보를 45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 템즈강의 길이가 336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격이 7km당 보 하나씩 설치를 했어요. 템즈강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고래, 물개, 아주 최고의 템즈강이 되고 영국 시민의 70%가 템즈강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무려 15만 킬로입니다. 94km당 보고 하나입니다. 템즈강은 7km당 보고 하나고 자연은 인간이 통제해야 친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정부가 지금. 런던 얘기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호 때문에 물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없고요. 런던에서 깨끗해진 것은 일단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공장 폐수 그냥 다 템즈강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막았어요. 생활하수 처리를 완전히 했고요. 그다음에 고래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 고래가 왜 강에 들어와? 그것도 심각한 재앙인데요. 물이 깨끗해서 온 게 아니라 길을 잊어버려서. 길을 잃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네. 2006년에 제대로 고래가 되네요. 왔었는데 똑같은 거래요. 이번에 벨루가 예. 배가 왔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물을 갖다가 양을 늘리게 되면 결국 깨끗해진다. 이게 그쪽의 논리였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아니,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니고. 유입 때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댐을 막아서 물을 일단 수량을 내리고. 풍부하게 만들어야 오염된 물을 내보내고 예. 물을 내보내고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댐을 만들어서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지류에서 수질 개선이 일어난 듯한 예를 들어 총인, 부유물질 등 TPSS가 조금 나아진 듯한 수치도 있습니다. 그건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수질 개선 사업의 결과고요. 아까 템즈강 얘기하신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되려 우리가 녹차 라떼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녹조 라떼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거기다가 사급수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 출연합니다. 그리고 민물고기 30만 마리 폐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MB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바로 독일 라인, 마인, 도나우, 운하 같은 경우는요. 30여 년 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특히 환경 파괴가 많은 구간은 제일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도 이 운하를 추진했던 슈트라우스라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으면 안 했겠다고 아니요, 얘기할 좋아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실증이 잠깐만. 된 네. 이 의원님, 사업이라는 거죠. 이 의원님 예. 라인강에 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 86개 원래 운하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거는 말씀하셔서 말씀해 지금 뭐 솔직히, 솔직히 외국의 말씀하셨잖아요. 예까지 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외국의 아니 예까지 갈 지난번에 것도 없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인하셨어요. 고백하셨잖아요. 아니 자기 요 얘기만 원래 먼저 운하 만들던 할게요. 사업이었다. 자 잠깐 한반도 대운하는 일단 뒤로 하고
이 4대강을 정비하는 걸로 4대강 전도사나 뭐 대운하 전도사나 그건데 우선 제가 4대강 잠깐- 하고 다음에 대운하로 제가 가자 잠깐 이거였나요? 내 생각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아니 나는 뭐 잠깐만. 예. 얘기가 나와. 지금 뭐 숫자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찬반이 다 할 말이 있어. 다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옳고 그러다 하는 거는 승부가 안 나요. 문제는 도가에 있는 현장 주민들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주보 해체하다. 그럼 공주보 사람들이 해체를 찬성하느냐? 안 하잖아요. 공주시 의회가 전부 여다인데도 저는 만장일치로 반대하죠. 공주시 시장도 여다인데도 공주보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죠. 제가 공주시에 가보니까 왜 답답하냐? 공주보가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는데 사진 있나요? 예, 있어요. 내가 다 가져왔죠. 자, 요 이제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공주보가 요쪽 동네에 공주시가 의료원을 처음 옮겨놨어. 그러니까 요쪽 동네에서 요 긴급 환자가 생겨서 요 의료원으로 가려면 요 다리를 건너면 7분이면 돼. 근데 보를 해치면 다리가 위험하잖아요. 이 다리가 밑을 공도교가 그렇게 돼서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빙 돌아가니까 1시간이 걸린대. 정부가 반대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요는 보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농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해체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드는 거 국민들께는 정말 큰 혼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는 또 해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요. 대책 없이는 실행 없답니다. 지금까지 방향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 안에 있고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것들이 주민들께 피부로 와닿을 만큼 충분히 주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당시 뭐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절대적 진리는 아니겠지만 반대가 찬성의 2배였던 상황에서 강행됐던 정책입니다. 그 여론조사 뭐 이런 거 그 하는 기관마다 들리고 우리나라도 저 강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 할 일은 멀쩡한 봇대로 부수는 게 아니고 4대 강으로 들어오는 지천 하천 있잖아요. 이 지천 하천을 정비해갖고 축산 배수, 생활 배수, 공장 배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4대 강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수 관로를 따로 묻어서 지천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강의 물이 깨끗해질 뿐더러 수질도 나아질 뿐더러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편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종보, 공주보를 직접 방문한 한국당에서는 보 해체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하면서 이른바 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전 정권 지우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보를 해체한다고 해서 전 정권 지우기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곤란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을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사실 방조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도 그러면 전 정권 지우기냐. 그러니까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대안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전 정권이 했던 일은 모두 시혜법권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판단의 적절성을 지적하신 건 좋지만 그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없어야 한다고 아니에요. 보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4대강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채수수동단 이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라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패배한 이후에 그래도 한나라당 굉장히 서포트하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요. 민심 소통이 부재했던 MB정치와 토목사업 투성이신 MB정치에 노라고 선언한 거다. 이런 평가까지 당시 했습니다. 아니, 조선일보를 매일 오히려- 이렇게 욕하면서 또 필요할 땐 인용하시네. 심지어 조선일보만으로 예,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밀하게 되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되려 4대강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당시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왜 물론 지금 현재 그 뭐 정책을 알겠어요. 충분히 다시 충분히 접수. 되돌리는 것도 네, 선거 때부터 거의 공약이나 마찬가지예요. 4대강 보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감사원에 감사 지시했어요. 감사 지시했는데 수질 개선됐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계신 환경단체 하는 분들 옛날에 저거 반대하던 분들이에요, 다. 인천공항 만들 때 집안 침하되고 안 개키기 때문에 대형 사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던 분들이라고 대부분. 근데 이름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평가기준도 맞대로 자의적으로 한 다음에 밀어붙여. 제가 딱 2008년 영산포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 모시 같이 갔었어요. 그때 박준영 지사, 최인그 의원 다 나와서 봤는데 너무나 놀랬어. 정말 한 2m쯤 되는 그 썩은 물이 흐르는데 퇴적층이 6m.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민단체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이 말을 했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 물을 이 한 컵만 떠다가 마실 수 있으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4대강 다 취소하겠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진짜 이거를 후손에게 넘기는 건 죄악이라고까지 박준영 지사가 얘기했겠어요. 자, 장 변호사님, 물전쟁 선포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과 지우기라는 지우기가 말까지 맞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네. 전쟁 지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가 먼저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이건 보해체가 아니라 우파해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우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보에다 갖다 이게 좌파 우파를 붙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적절치 그런 못하죠. 정치적인 논리를 여기다 갖다 들여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잘못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짓는 것도 안 되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해체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건 뭐냐면요. 이런 해체 결정 과정에서 공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을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산강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은 그때 당시에 박준영 전남지사, 그다음에 박광태 광주시장 그렇죠. 그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찬성을 했잖아요. 지지하고. 그때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좀 뭐 욕도 많이 먹은 모양인데 자기네들은 당론이 4대강 반대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해체한다고 하면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또 그 평가하는 위원회도 이렇게 뭐 편향됐다는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더 공정하게 더 신경 써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저는 왜 민주당이 이명박 때 했던 그걸 똑같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똑같이 하다니 그렇게 이명박 안 했어. 지금 문재인 이게 쌍둥이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쌍둥이 같은 거 노력했다고. 이해가 안 되신다는데. 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받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보가 막 우익이다 그러면은 이게 보 지킨다는 문제가 너 초점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건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처럼 막 콘크리트 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선진적인 흐름이고 이 흐름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역 이기주의의 전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주민들이 지금 지역 아니야. 이기주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일을 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상수원 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식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연로하면 당연히 철거하는데 반대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전체로서의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철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유역에서 임업하는 부분들은 조금 높게 나오지만 조금만 유역으로 해도 벌써 반반이 된단 말이죠. 더 넓히게 되면 사실은 그걸 철거하는데 찬성하는 분이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유역 사람들의 거지 어떻게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걸 겁니다. 판단합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강이 강이 유역 사람들 유역 사람권이라니. 강인데요? 강이 그 유역 사람들이 가장 일차적인 혜택 일차적 가지고 소유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그 일차적인 사람들의 것이죠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일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주보 같은 게 지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으면서 준서를 하잖아요. 준서를 하니까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물차를 각각 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준서를 한 상태에서 이거 보를 하게 되면 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걸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거 자체를 갖다 쉽게 말하면 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지. 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되었건 국토의 올바른 이용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이익이 관련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대책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그분들의 맞죠. 의견도 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이죠.
이전 대통령이 쓰신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거기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4대강에 대한 애착이 뭐 아주 남달랐죠. 근데 지금 혹시 이런 상황을 다 전에 듣고 계신가요? 보호 해체되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면회 갔을 때.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그 안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또 뭐 그 안에서 구속돼서까지 뭐 정치하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듣고 뭐 거기만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게 고모님 근데 뭐 찾으십니까? 지금 계속 이 종이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요. 내가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우리 며칠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4대강이 미세먼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4대강의 물이 가득히 흐를 때 미세먼지가 더 강에 그 주변에 지역에 줄어들겠어요. 4대강에 물이 쭉 빠져갖고 맨바닥이 드러나고 흙모래 자갈가 드러나서 바람 불면 모래 날리고 하는 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 4대강과 갑자기 미세먼지가 예, 미세먼지를 위해서 고등어를 안 구워 먹어야 아니, 그다음- 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 아니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4대강이 유지되는 게 미세먼지 없는데 도움이 되지. 4대강을 해체하면 미세먼지가 더 난다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게 보세요. 어머니, 근데 지금 우리의 논의가 미세먼지와 4대강 보해 설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새로운 연구가 제가 필요하기 잠깐만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제가 이거 얘기하고 해주시고요. 그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건 예, 예, 절대적으로 관계. 네. 4대강 보호 해체 문제는 이제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깨끗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 외부자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와, 오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내내도 막 이거 준비하신 자료 막 찾고 이러셨는데 아무튼 열띠게 토론해 주신 아주 다 결론을 다 뭐 이야기 못했죠. 오늘 저 부모님이 다 준비해 오신 거 다 못하실 것 얘기하려면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다음번에 12시까지 강의 들어야 저 되니까 애기 보러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애기 보러 가야 됩니다. 쉬운 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강이 물이 흐르는데 어머니 그 예. 말씀하셔도 다 편집됩니다. 네, 나중에 아셨잖아요. 쉴 때 말씀하시죠. 네, 이재호 고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